우리나라에는 2008년에 세종대왕함이라고 처음으로 도입됐어요. 당시 진수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해요. 감격스럽다. 연설문을 잘 만들어 봤습니다. 근데 가슴이 벅차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. 오늘 우리 해군이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진 배를 가지게 된 날입니다. 세계에서 5번째로 이지스 오, 진짜요? 구축된 거였거든요.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번 세종대왕함, 2번 율곡222함, 3번 서해류송령함 이렇게 도입이 돼요. 당시 세종대왕함 한 대가 한 1조 정도, 3대가 도입됐는데 한 대가 1조예요.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. 가까운 바다는 초계함이나 호위함이 임무를 수행하고 먼 바다는 구축함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주력 무기, 주력함 이렇게 주력함. 보시면 됩니다. 보통 항공모함으로 평가하지 않나? 항공모함 갖고 있는 나라가 많이 없으니까요. 우리나라 아직 항공모함이 그렇지. 없고요. 항공모함을 제외하고 한 나라의 해군력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거를 판단할 때 얘네들이 갖고 있는 구축함이 몇 대고 얘네들 성능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렇구나. 이걸 보고 해군력을 측정합니다. 되게 중요한 사업이네. 이번 그렇죠. 사업은. 그렇죠. 먼저 이제 KDDX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지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지스는 제우스의 방패죠. 물론 제우스 말고 가끔씩 아테나 여신도 들고 아폴론도 가끔씩 듭니다. 뭐 신의 방패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죠. 이지스가 정확히 배의 이름은 아니에요. 이지스는 시스템 이름입니다. 로키드 마틴사에서 만든 시스템인데 전투함은 배라는 선체와 그 선체에 들어가는 100여 가지의 무기와 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무기와 장비라고 하면 뭐 레이더가 있을 것이고 소나가 있을 것이고 센서가 있을 것이고 대공, 대잠, 대함 미사일 등이 있겠죠. 이거를 사람으로 비유하면 사람의 눈, 코, 입, 팔다리라고 비유할 수 있을 텐데 이 눈, 코, 입과 팔다리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일종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지스 시스템입니다. 그렇군요. 예를 들면 북한이 우리 함정을 향해서 어뢰를 쏘고 함포를 발사하고 무인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. 이지스 함은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급한 빨리 대응해야 될 것이냐를 판단을 해서 각 무기에게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이지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이제 이지스 함이라고 하는데요. 올해 세종대왕함을 뛰어넘는 정조 대왕함이 정조 도입이 됩니다. 2번 함이 2026년도에 3번 함이 그 이후에 이렇게 도입이 되는 거죠. 근데 왜 다 세대씩 만들어요? 365일 내내 전투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배는 한 대는 작전을 나가요. 한 대는 고치고요, 수리하고요. 다른 한 대는 교육훈련을 해요. 그래서 세대가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. 하긴 뭐 저도 이제 군대 보면 항상 탱크고 장갑 차고 뭐고 항상 수리를 맨날 해야 되죠. 수리를 해야 돼. 그렇죠. 맨날 고장나. 근데 모든 배를 다 새차씩 만드는 건 아니에요. 365일 내내 작전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기뢰를 부설하는 함, 기뢰부설함, 잠수함, 구조함, 훈련함 이런 배들은 한 대밖에 안 만들었어요. 정조대왕함은 세종대왕함보다 더 큰 거예요? 약간 커졌죠. 약간? 약간 커졌는데 가장 큰 차이는 전반적으로 무기와 장비의 성능이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탄도미사일의 요격 기능이 추가됐다는 겁니다. 세종대왕도 다른 것도 다 탐지하고 요격까지 하는데 탄도미사일까지는 탐지만 하고 요격은 못했다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뭐 다른 육군이라든지 이런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이제 정조대왕함부터는 탄도미사일을 정조대왕함이 직접 맞출 수 있다. 큰 차이네.